저는 둘 중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각자 대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각자 대표로요? 네. 왜요? 공동대표는 은행 갈 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진짜 같이 가셔야 더 불편할 것 같고 맞아요. 각자 대표는 각자 가시면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각자 대표를 추천드려요. 요즘에 회원님들 만나게 되면 특별히 이제 또 창업하셨던 CEO분들 만나시면 많이 고령화 되시고 하셔서 요즘은 가업 승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자녀분들이 선뜻 승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그 가업 승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 소장님은 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많으셔서 오늘 뭐 그런 거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어떠세요? 그렇죠. 그럼 되죠. 증여세 바세트네 제도 활용해서 또 계획 세우시고 또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케이스 없으세요? 있죠. 오늘 또 특별히 또 찐이사님 또 촬영하시는데 오셔갖고 같이 하는데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 자리에. 자기는 필드라고 막 안 한다고 그 레퍼런스가 있죠. 지난번에 영상 나가고 나서 아마 두 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이것을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냐 그런 얘기들 들으셨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많잖아요. 저희와 고민을 같이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죠. 대신에 조건이 있죠. 우리 태호 이사님 말씀대로 창업주께서 이제 은퇴를 고민하실 시기가 온 기업 그리고 자녀분들이 그 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들 얘기를 하시죠. 고민거리를 같이 해소를 하죠. 그런 레퍼런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짚어볼 얘기가 있죠. 지난번에 했던 얘기에 대한 리뷰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그러면 그 조건이 많이 어렵냐?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원활한 승계를 위한 거잖아요. 원활하게 해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까다롭게 굴지는 않을 거. 그렇다 보니까 그 맥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증여자 조건이 있었잖아요. 증여자 조건이 뭐였죠? 진사님 필드에 강한 진사님 필드에 강한 증여 말씀드릴게요. 증여자 조건의 첫 번째는 부모님 나이가 60세가 이상이 돼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증여자 조건은 두 가지라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네.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 2세대 입장에서의 조건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태호 이사님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뭐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거 근로자거나 임직원이거나 해야 되죠. 또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 두 가지 정도 조건이 있죠. 음. 이거에 해당되면 일단은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액적으로는 얼마? 10억까지 쿠폰이라고 얘기했던 공제는 10억 원. 그것을 초과한 50억까지는 20%. 10%. 10%. 필드에 강한 우리 아, 찐이사님 죄송합니다. 10%. 50억을 초과하는 건 20%고 50억 이하는 10%. 그렇죠. 복잡하긴 한데 그냥 10억 원 공제 초과 50억까지는 10% 그거 넘어가는 것은 일정 금액까지 20%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일반 증여세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세율이 그럼요. 일반 증여세율은 1억 이하가 10%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50억이 초과분인데 10%면 굉장히 메리트 있죠. 일단 세율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리뷰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개인 사업자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업자로 경영을 하시다가 법인 전환을 하실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사업자를 한 4년 했고 법인 전환 이후에 한 6년 정도 사업자를 계속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개인 사업자의 조건을 운영했던 기간도 제가 합산되는 그 조건에 10년 이상의 조건이 합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분들도 사실은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개인 사업자로 예를 들어서 한 15년 경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업 상속을 위한 주식의 사전 증여 특례, 과세 특례 이거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을 하시는데 법인만 된다며 라고 그냥 뒤로 차치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이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법인을 전환하잖아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사업장은. 그러면 개인 사업자 영위한 기관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법인으로 전환을 해도 15년의 경력은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만 60세만 됐으면 이것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개인 사업자라서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 요건 중에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는 요건이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대표님이 혹시 퇴직을 하실까요? 아니 증여 자체를 안 할 것 같은데. 퇴직하면 되죠. 퇴직하거나 증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게 그쵸, 되시겠죠. 그럼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네. 현 대표이사님하고 증여받는 아드님하고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해서 경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동대표가 있고 각자 네. 대표가 있는데요.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일단 둘 다 불편할 것 같아요. 부자지간에 같이 경영하는 거죠. 그럼 저는 둘 중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각자 대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각자 대표를요? 네. 왜요? 공동대표는 은행 갈 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진짜 같이 가셔야 더 불편할 것 같고 맞아요. 각자 대표는 각자 가시면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각자 대표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보완책이 사실 없다면 사실은 당신이 오랜 시간 일구었던 기업을 이렇게 승계를 생각하고 증여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망설이실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왜냐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퇴직 나이가 일반 기업이 뭐 65세까지 늘어났다 쳐도 대표님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세를 퇴직 나이로 잡았잖아요.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대표님 퇴직 나이가 몇 세로 올라갔죠 지금? 75세. 75세 세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뭔가 만 60세 지난 사람한테 요건이 주어졌는데 15년 앞서서 이거 하라고 하면 대표님이 서운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공동대표든 각자 대표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제 증여라는 것도 결국은 소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점검하고 또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증여라는 어떤 이벤트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를 뭐 당장에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거나 회사 상황에 따라서 건건이 다 이유가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렇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좀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저기 잠깐 먼 산을 좀 바라보고 생각을 좀 하고요. 어느 기업을 얘기를 할까? 케이스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비행기 지나가네요. 비행기 지나갑니다 지금. 한 군데 얘기를 해볼게요. 저랑 2017년도부터 인연된 기업이니까 지금 7, 8년째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표님네를 처음 제가 이제 인연이 됐을 때는 기업의 가치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주식이 5,000원짜리였거든요. 백년과 5천원. 100명과 5,000원이 91년도 설립 기업이라서 한 30년 좀 안 되는 한 27년 정도 경영하셨을 텐데요. 근데 그때가 62,000원, 5,000원짜리 주식이 62,000원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자본금이 2억 5천이었으니까 계산해보면 5만 주니까요. 한 40억?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과 그 후로 1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증여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증여튼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자문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정례적으로 방문을 해서 뭔가를 계속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갔는데 대표님이 그러시는 거지. 이 회사를 승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것 같다.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같이 검토를 했던 거죠. 근데 아드님이 마침 거기 이제 대리로 근무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럼 보세요. 대표님은 54년생이라서 60이 넘으셨어. 몇 년 경영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한 27년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상 경영 조건도 부합해. 자녀를 보니까 자녀가 90년생이셔. 그러면 이미 만 18세 넘었죠. 한참 넘었죠. 28살이면 그랬어요. 조건은 다 부합되는 건데. 조건이 부합돼요. 거기다 대리로 근무를 실제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증여자하고 승계 조건이 정확히 부합을 하죠. 그럼 이제 금액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지금은 얼마 공제 준다고 했죠? 10억. 10억으로 알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5억이었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5억은 공제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주식의 상당수 넘길 수 있다고 평가가 된 거야. 1년 후에 주식 가치를 평가해봤는데 62,000원이었던 게 99,550원인가 했었거든요. 글쎄 또 많이 올랐네요. 1년 사이에 한 36,000원 정도가 상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뵀을 때 6만 원도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일시적인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99,55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허비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서로 공감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의 주식을 이전을 시켰느냐. 대표님이 42,000주를 갖고 계셨는데 대표님 주식에서 6,000주를 빼서 2세대 우리 대리님한테 넘긴 거죠. 그냥 대리님이 4%를 갖고 계셨고 대표님이 84%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게 빠져나오니까 지분율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후 2020년도에 한 번 더 증여 특례를 썼습니다.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한 거죠. 그때는 심지어 1,250주. 대표이사님의 주식에서 1,250주가 빠져나왔고 2세대 자녀분한테는 5,000주가 갔고요. 나머지 주식은 뭐 없어진 것도 있고 다른 분한테 간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지분율이 또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23년도잖아요. 증여 쿠폰이 작년까지 얼마였다? 우와. 올해부터 얼마다? 10억. 그 5억의 버퍼가 더 생긴 거잖아요. 또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 넘겼습니다. 올해는 3,000주를 대표이사님 거에서 빼서 2세대 자녀분한테 넘겼죠. 그러면 지금 3번의 지분 변경 작업을 통해서 처음에 4%였던 자녀분의 주식이 몇 %가 돼 있느냐? 38%가 돼 있습니다. 34%의 지분율이 상승을 한 거죠. 대표님 84%였잖아요. 그분은 지금 몇 %가 됐냐? 54%가 돼 있어요. 대표님한테도 30%가 없어졌고 2세대 분한테 30% 이상이 올라가는 효과를 낸 거죠. 지금 계산해보면 14,000주가 움직인 거거든요. 14,000주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99,000원대란 말이에요. 금액이 3년 동안. 99,000원 계산해보면 그냥 10만 원 잡아도 13억. 12억, 뭐 12억. 14,000주니까 14억 안쪽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3억 얼마가 움직인 거죠. 그럼 세금 얼마 냈을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을 거라고 네. 생각들 하시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공제 금액이 5억이 있고 10억이 있었는데 아니 10억 뺐으면 3억에 대해서만 10% 세금 내면 3천만 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뭘 생각해야죠? 사업용 그렇지. 또 비사업용. 그렇죠. 우리가 증여하는 금액에는 사업용 자산의 비율과 사업무관 자산의 비율이 존재를 하는데 이 회사는 13억 평가 금액 중에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75% 정도 됐고 비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25%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냥 계산을 해봐도 세금이 상당 금액 발생을 할 거잖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적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세금은 4,800만 원밖에 납부하지 않았어요. 한 14억 정도를 이전하고 세금을 4,000만 원대 냈으면 4,800만 원. 굉장히 낮은 세율로 세금 그렇죠. 낸 거네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업용 자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쿠폰을 넘어서는 금액이 있었고 일반 증여가 있었고 좀 복잡한 상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에 13억을 넘기고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10억 정도였고 세금이 뭐 4,800 정도 발생했어요라는 레퍼런스가 모든 기업에 해당이 되겠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마다 아무래도 조건이 다르겠죠. 그렇죠. 뭐몇 퍼센트나 이제 비상업용 자산이 될지는 그렇죠. 다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소장님 말씀하신 그 회사는 그 비사업용 자산에 대한 그 비율을 일정 부분 미리 점검을 해서 실행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점검했을 때는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77%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할 때는 7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부동산. 그 4억을 건립하기 위한 부동산도 있었지만 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한 구역에 특정한 목적으로 매입한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비사업용 자산으로 평가가 되면서 비사업용 자산의 비율 높이는 일조를 했고요. 저번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현금 많다고 좋습니까? 뭐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현금 많아도 좋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데 거기는 법이 그 특정 기간 이내에 평균 금액의 15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되게 건실한 회사거든요. 미처분 이익기금이 고스란히 자산 계정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투명하게 경영을 해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기업들조차도 굉장히 주식 가치를 높이고 또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7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근데 찐 이사님도 그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기업 그 오너 CEO분들이 보면 그 비사업용 자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네, 맞아요. 제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다 사업 자산으로만 생각하고 계시고 비사업용 자산과 사업용 자산 구분을 조금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인들이 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렇죠. 저희도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자각사분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이 있는 거라서 그분들한테 점검을 요청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했던 거죠. 점검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 맞아요.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지. 저희 레퍼런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그 기업은 솔직히 4,800만 원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었잖아요. 하필 저를 만나서 무언가를 실행을 하다 보니 한 5천만 원 되는 세금을 또 2세대분께 납부하는 거잖아요. 순대가 납부를 하니까. 그분은 무슨 죄인 거죠? 이 교소장을 만났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실행을 하고 세금 5천만 원씩을 내고 있는데 자기 이익은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 회사는 세 번의 증여특례를 쓰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증여특례를 쓰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뭐 소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님께서 원활한 가업 승계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 사실은 최종적인 어떤 기대 효과는 결국은 그 원활한 가업 승계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그게 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고객사의 골은 원활한 가업의 승계예요. 이 골이 있어. 지금 대표님 만으로 68세세요. 그럼 제가 아까 75세로 퇴직연도를 잡아드렸는데 불과 7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7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표님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실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증여특례를 사용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면 이 실행 방안이 한 개였겠냐는 거죠. 여러 가지라는 거죠. 이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실행할 것들은 여러 개가 있죠. 그럼 이 여러 개의 실행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 사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계획을 수립했을 거죠. 그럼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점검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점검하고 계획하고 계획 실행. 다시 미리미리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실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이 골이 무엇인가는 고객사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회사는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게 목적일 수 있고 어느 회사는 엑시트가 목적일 수 있죠.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실행 방안이 나올 것이고 그 실행 방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점검이 첫 번째다. 그래서 점검을 하시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 찐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거래하고 있는 뭐 세무 대리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식의 내용은 사실 전달받기 좀 어렵잖아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럼 누가 얘기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세무대리인 얘기를 네. 저희가 꺼내는 거는 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조심스럽죠. 네. 근데 그걸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사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듣기 싫으실 수는 있으나 현실을 그냥 얘기를 하자면 고민스러워. 기존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세무 대리인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장이라는 건 기장에 대한 비용인 것 뿐이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 대리인한테 비용을 주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편집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겠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고 네. 세무 대리인분께 요청을 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뭔가 단계를 서로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점검에 대한 것은 세무 대리인과 먼저 해보셔라. 그게 맞다.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맞아요. 결국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맡으면 누가 합니까? 우리 회계사님이 해야 되잖아요. 관여해야 되는 우리 박정희 회계사님이 하셔야 되고 네.
우리 박지원 세무사가 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세무 대리인이 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갈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원활치 않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이제 결국 우리 세무 대리인께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자,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실행하시면 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영상 끝.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뭐 이렇게 다 빨리 끝내고 싶잖아. 저는 오늘 이만.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네. 아니 난안 끝내고 싶은데 뭐 당연히 인사하시죠. 끝내라고 하니 뭐 네. 제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네. 네. 끝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보는 어때요?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죠. 점검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필드에 가는 사람이 끝내는 걸로. 네. 뭐라고요? 점검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 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꼭 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틀렸어 이거. 차근차근 아, 차근차근. 실행을 하셔야 된다. 차근차근 실행하시고.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계획까지 하시고 다음번에 해서 네. 틀리면 그때는 이제 벌금을 내는 거고요. 요런